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지난 편에서 과거 군사독재 시절 강제 징집과 관제 프락치 공작, 녹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녹화 사업 대상자로 프락치 활동을 하다가 경찰이 되어 현재는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기구 행정안전부 경찰국 김순호 씨의 행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녹화 사업의 어제와 오늘 2편 시작하겠습니다. 김순호 행정안전국 경찰국장, 간단히 김순호 씨라고 하겠습니다. 김순호 씨가 신군부의 녹화사업 피해자라면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줄여서 진실화해위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난 자료는 사정기관, 공안기관 등에 보관돼 있는 대외비 문서를 말합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순호 씨의 조난 자료에는 녹화사업 당시 활동 내용은 물론이고 전역 후에 정보원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각서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순호 씨의 선배이자 인노회 조직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 고문 후유증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최동 열사에 대한 보고자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균관대 민주동문회를 비롯해 6개 단체가 9월 2일 날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이 문화제에서 박재호 강제징집 녹화 선도공작 진실규명 추진위원회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순호는 강제징집 녹화공작 피해자지만 동시에 보안대와 경찰의 밀정으로 활동하며 우리를 밀고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네, 김순호 씨는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지점이 그럴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김순호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순호 씨는 1981년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습니다. 1983년 3월 운동권 서클인 심산연구회에 가입을 했고 4월에 강제 징집을 당합니다. 1983년 11월 보안사 심사에서 B급 관리 대상이 됩니다. 녹화 공작, 즉 관제 프락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자료를 보면 어느 단체와 어느 조직의 정보를 파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농촌문제연구회, 동양사상연구회, 휴머니스트, 심산연구회, 고전연구회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동양사상연구회와 고전연구회는 김순호 씨를 정말 아꼈다는 최동 열사가 속했던 서클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자료에는 전역 후에 정보원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각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김순호 씨는 1985년 7월 전역합니다. 그리고 부천 지역의 공장에 위장 취업해서 노동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8년 3월 인노회,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인노회가 창립한 지 한 달여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서 12월 사이 부천 지구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부천 지구위원회 산하에는 8개 정도의 분회가 있었고 회원들은 분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일반 회원들은 다른 분회 활동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 윗선 간부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분회 활동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요, 그로부터 몇 달 뒤인 1989년 1월 26일 인노회 간부들과 회원들이 연행됩니다. 2월에도 4월에도 5월에도 연행과 구속이 이어졌습니다. 총 18명이 연행되고 15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노태우 정권 첫 이적단체 사건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이 됩니다. 당시 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노회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단체라기보다는 단순한 노동운동 단체로 보이며 이들이 제작한 유인물도 이적 표현물이라기보다는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경찰은 더욱 수사를 확대합니다. 연행자와 구속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1989년 4월 김순호가 잠적합니다. 4월 말 김순호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줄줄이 연행됩니다. 그와 가까웠던 선배 최동 씨도 4월 28일 연행됐고 다음 날에는 김순호 씨의 친구 2명이 연행됩니다. 당시 연행된 사람들은 경찰이 조직에 대해 너무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놀랐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해 6월 사건을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합니다. 김순호를 아꼈던 선배 최동 씨는 그때 연행돼 모진 고문을 받았고 정신분열 증세까지 얻어서 구속된 지 4개월여 만에 집행유예로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노회 사건 관련자들이 지금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부천지구 회원들을 조사하면서 상부 조직원인 지구위원장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인노회에는 3개의 지구위원회가 있었는데요. 부평과 주안 그리고 부천이었습니다. 지구위원장은 전체 조직에서도 상당히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왜 부천 지역의 하부 조직원들을 조사하면서 지구위원장에 대해서 묻지 않았던 걸까요? 4월에 제가 주사파로부터 단절을 해야 되겠다. 고향으로 내려간 건데 공교롭게도 이제 인노회 사건이 되면서 도피가 돼버린 것이다. MBC 라디오에 출연한 김순호 경찰국장의 말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4월에 고향에 내려간 건데 경찰이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런 건지 연행을 못했고, 또 공교롭게도 4월 말에 조직의 핵심 인물과 김순호와 가까웠던 인물들이 줄줄이 연행됐는데 경찰은 김순호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공교로운 상황이 많습니다. 또 그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월에 서울 홍제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을 직접 찾아가 인노회 사건 수사 책임자에게 그동안의 활동을 자백했다. 경찰은 6월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합니다. 7월이면 재판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런데요, 한참 재판 중인 그것도 노태우 정부 첫 이적단체 사건에서 핵심 관련자가 제 발로 찾아와 자수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 사람을 아예 입건조차 안 할 수 있는 걸까요? 너는 자수했으니까 봐줄게. 이렇게 자수가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김순호 씨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면책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그때는 제가 알 수가 없었던 상황. 자, 그런데요, 한 달 뒤인 8월 김순호는 경찰에 특별 채용됩니다. 당시 경찰 책임자가 조사하면서 주사파에 물들까 걱정된다는 고백을 들은 뒤 역으로 대공특채를 제안하면서 곧바로 경찰의 길을 걷게 됐다. 신기한 점은 당시 경찰에 특별 채용이 2분야였습니다. 특공요원과 대공요원 선발이었습니다. 특공요원에는 36명이 지원해 12명이 최종 합격했는데 대공요원에는 1명이 지원해 1명이 합격합니다. 나홀로 지원해서 합격한 것이죠. 참 공교롭습니다. 그렇다면 김순호 경찰국장은 피해자일까요? 네, 맞습니다. 강제 징집부터 녹화 사업, 프락치 강요, 전두환 정권 시절 많은 학생운동가들이 당했던 일입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의 진실이 가려져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가 당했던 프락치 강요가 아니라 그가 동료들의 정보를 공안기관에 넘기고 그 대가를 받았느냐에 있습니다. 순경도 아닌 경장급으로 경찰에 특별 채용이 된 것이 그 대가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습니다. 김순호 국장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환멸을 느껴왔고 오히려 경찰이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먹으면 특별 채용이 되는 걸까요? 자, 그런데 그가 전향하고 경찰이 되는 과정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홍승상 경감입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인노회 사건 당시 구속영장 서류에 적혀있는 영장을 신청한 사람이 내무부 치안본부 대공 3부 소속 홍승상입니다. 피의자 신문 주소도 직접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호 씨에게 경찰 특채를 제안한 사람 역시 홍승상입니다. 지금은 삭제되고 없는 기사가 있습니다. TV조선에서 홍승상 씨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1989년 초 김순호가 다짜고짜 찾아와 제가 운동권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을 했다. 그 사람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대표적인 사건이 인노회 사건인데 그 사건을 할 때 많이 도움을 받았어. 김 국장이 운동권에서 완전히 빠져나왔고 수사에 도움까지 줬잖아. 그래서 내가 특채로 그렇게 받아준 거야. 이 인터뷰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김순호 씨는 1989년 7월 인노회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경찰을 찾아갔다고 말했는데요. 홍승상 씨는 1989년 초에 찾아왔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말이 엇갈리죠. 김순호 씨는 홍승상 씨가 경찰 특채 제안을 한 건 맞지만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승상 씨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받아준 거야.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아무튼 이 기사는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김순호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홍승상 씨를 인생의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인생의 스승이라는 말까지 쓰는 걸까요? 우선 김순호와 홍승상의 인연의 고리, 인노회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1987년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게다가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민주화와 평화,
통일이 시대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의 친구이면서 신군부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군사 독재 시절처럼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적어도 1988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1989년 국정 기조는 바뀝니다. 공안 통치로의 회귀였습니다. 1989년 5월 9일 노태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체제 전복 세력의 선동으로 안정이 흔들려도 인내와 자제로 대처했지만 이젠 두고 볼 수가 없다. 이 선언 이후 공안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안기부에서 좌경실상 자료집을 발간했고 전체 좌경 조직이 114개이며 핵심 세력이 1만 500명이라고 밝힙니다. 치안본부와 안기부, 검찰이 합동으로 공안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를 매우 확대합니다. 그래서 제야단체, 학생운동단체, 노동운동단체 등을 수사하고 잡아들입니다. 당시 잡아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구치소, 교도소에 자리가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1989년 한 해 동안만 양심수가 1515명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죠. 이 시기를 89년 공안정국이라고 부릅니다. 인노회 사건은 공안정국의 신호탄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홍승상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공안기관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매우 커졌습니다. 당연히 공안수사 조직도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홍승상이 쓴 현장에서 본 좌익의 실체라는 책을 보면 당시 공안기관원들의 정서를 알 수 있습니다. 노태우 정권은 출범 당시부터 민주화운동 세력으로 위장한 좌익 세력에 의해 거의 무기력한 상태였다. 나는 대공요원들에게 우리가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만은 없다 라고 하면서 대공수사요원을 상대로 일주일간 사상무장을 시켰다. 공안기관들은 노태우 정부 출범 초에 숨죽여 지냈지만 사실 뒤로는 조직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박종철 열사가 고문받고 사망한 장소가 남영동 대공문실입니다.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이 있던 곳이죠. 대공수사단은 이후 홍제동으로 극비리에 이전합니다. 남영동에 대공수사 2부를 남기고 홍제동 새 건물에 수사 3부가 옮겨갑니다. 그리고 전국 경찰서에 대공과가 설치됩니다. 홍제동의 둥지를 튼 대공수사 3부에서 인노회 사건을 터뜨립니다. 인노회 사건은 이렇게 공안정국의 시작점이 되었고 홍승상은 위기의 조직을 부활시킨 공안기관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90년 1월 경정으로 승진합니다. 자, 이제 김순호와 홍승상의 관계에 대해 더 들어가 봅시다. 김순호는 1989년 8월 11일 경찰의 특별채용돼 치안본부 대공수사 3부 3과에 배치됩니다. 홍승상은 당시 대공수사 3부 4과에 있었습니다. 대공 3부는 3과와 4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부서의 두 개의 팀 개념이죠. 인노회 사건 이후에 경정으로 승진한 홍승상은 1991년 1월 경찰청 보안국 5과로 옮겼고 김순호는 다음 해인 1992년 2월에 그가 있는 보안국 5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이후로 둘은 함께 조직에 있었습니다. 경찰청 직제 개편이 또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경찰청 보안국 4과 소속으로 여전히 한 조직에 남게 됩니다. 김순호는 경찰 생활을 하면서 25번의 포상과 상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대통령상을 한 번 받았는데요. 1995년 12월이었습니다. 남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 동맹 사건이 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관계없는 수많은 민주화운동, 진보운동, 노동운동 단체들이 이적단체로 몰렸고 와해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홍승상과 김순호가 합작한 사건이었습니다. 홍승상을 통해 경찰 제안을 받은 김순호는 홍승상과 함께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를 들고 수많은 민주화운동가, 노동운동가, 통일운동가들을 잡아넣으며 대통령상까지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김순호는 홍승상을 인생의 스승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홍승상이란 인물에 대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 이 유명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 사람은 당시 치안본부 5차장인 박처원 치안감이었습니다. 영화 1987에도 잘 나타나 있죠. 이 말은 기자회견 당시에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경위서에 쓰여져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경위서를 쓴 사람이 홍승상이라고 합니다. 그는 당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문실 소속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대공수사 5단 1과 1계장이었고 경장이었습니다. 물고문은 2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건 경위서는 1계에서 쓰게 됩니다. 남영동 대공수사과는 어차피 박처원 사단이었기 때문에 한 조직과도 같았습니다. 영화에도 잘 나와 있죠. 홍승상 씨는 박종철 열사가 숨지고 대여섯 시간 뒤인 1월 15일 오후 5시께에 남영동 대공문실에
도착해서 사건 경위서를 작성했는데 당시 고문을 했던 경찰관들은 하나같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몇몇 경찰관들은 홍승상 경감이 그 문장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사건 관련 조사가 고문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이후에 사건 은폐 관련 수사도 박처원 치안감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은 1987년 5월 18일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조작되었다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성명 발표 이후 시국은 항쟁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 성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건의 조작을 담당하고 연출한 사람들은 고문치사 사건 직후 직위 해제되었다가 4월 8일 버젓이 복직한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장 전성린 경무관, 5과장, 유정방 경정, 5과 2계장, 박원택 경정과 역시 간부, 홍승상 경감. 그는 어떤 일을 했던 걸까요? 사재단은 1987년 6월 22일 진실이 밝혀지기보다는 은폐되고 있다 라는 제목의 두 번째 성명을 발표합니다.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줄곧 박종철 군의 가족을 동행 감시하고 고문살인 사건의 조작 은폐를 위한 가족의 회유와 금품 제공 등에 가담한 홍승상 경감. 당시 검찰은 고문치사 사건 외에도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습니다. 박처원 당시 치안감을 비롯해 전성린 경무관, 유정방 경정, 박원택 경정, 그리고 홍승상 경감 등 5명을 소환 조사합니다. 박처원, 유정방, 박원택은 구속됩니다. 하지만 홍승상은 풀려납니다. 그리고 홍승상은 2년 뒤인 1989년 인노회 사건을 터뜨리며 공안경찰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 홍승상은 1990년대 각종 공안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공안경찰의 대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홍승상은 1980년대에 대공수사, 공안수사, 고문수사 사단인 박처원 사단의 막내 간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처원은 홍승상의 스승격이죠. 이 박처원이라는 인물은 그 전 시대의 인물과 또 묘한 인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바로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변모한 노덕술입니다. 박처원은 1947년 종로경찰서 사찰계, 즉 대공수사 파트에서 경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공수사로 이름을 날리던 인물이 바로 노덕술입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들을 붙잡아 고문했던 그는 해방 이후에 수도경찰청 수사과장이 되어 이른바 빨갱이, 말이 좋아 빨갱이지 반이승만 세력을 잡아 고문하는 고문기술자로 이름을 날립니다. 이 대공수사의 대부, 노덕술 사단의 막내가 바로 박처원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박처원은 일제시대 경찰이 일하는 법, 즉 고문기술과 수사기술을 습득하고 대공수사 분야에서 활약해 빠른 속도로 승진했습니다. 김순호의 스승 홍승상, 홍승상의 스승 박처원, 박처원의 스승 노덕술. 그들은 이어질 듯 말 듯한 연결고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친일에서 반공으로 변모한 경찰. 시대가 바뀌어도 권력의 하수인으로 권력을 위해 무엇이든 한다는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친일 경찰은 해방 시기를 거치면서 반공 돌격대가 되었고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물리력으로 존재했으며 민주주의가 진전되면서는 공안기구 부활에 앞장섰습니다.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가면서 우리 제도는 경찰력을 권력과 멀게 하고 차츰 독립시켜 왔습니다.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에서 독립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했고 갈수록 중앙 권력과는 거리를 두고 시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는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중앙 권력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다시 제기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경찰청 시대가 아니라 치안본부 시대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발상을 현실화하는 기관, 행안부 경찰국이 만들어졌습니다. 하필이면 초대국장으로 대공수사의 명맥을 잇는 인물, 홍승상의 뒤를 이은 인물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김순호 경찰국장은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서 이적단체가 아니다 라고 판결했던 인노회에 대해서 이적단체였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시대는 바뀌었고 거짓으로 덮였던 진실이 밝혀졌으며 누명은 벗겨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권위주의 시절에 잣대를 갖고 있는 인물이 권력의 경찰 통제를 실현할 가능성을 가진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쩌면 위험한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편을 통해 살펴본 녹화사업의 어제와 오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땡스 버튼을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